앉아 한마디의 한국어 명령에 10년간 침묵했던 미국 소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앉아 그의 첫 단어였죠. 셀 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하얀 존재는 불과 며칠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밤중 아무도 모르는 위험의 순간. 이 특별한 만남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에서 온 하얀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에밀리 테일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지역 병원의 간호사예요. 매일 저는 응급실에서 사람들을 도와드렸어요. 제 근무가 끝나면 저는 큰 뒷마당이 있는 파란색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남편 마이클과 아들 리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이클은 구조견도 훈련시키는 소방관이었어요. 그는 용감하고 친절했으며 항상 모든 일의 좋은 면을 보았었습니다. 저희 아들 리암은 10살이에요. 그는 밝은 눈과 빗질에도 잘 정돈되지 않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었어요. 리암은 특별했습니다. 리암이 3살이었을 때 의사들은 그가 자폐증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그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경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저는 리암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손가락으로 바닥에 있는 빛의 패턴을 따라 그리면서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잘 자, 사랑해라고 저는 문간에서 속삭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죠. 마이클과 저는 리암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었어요. 다채로운 악기를 사용한 음악 치료, 특별한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 치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의사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리암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우리는 문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저 그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밤에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요. 단 한 번이라도.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속 노력할 거야, 에밀리.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을 때 마이클이 정문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에밀리, 오늘 보호소에 들어온 것을 믿지 못할 거야. 그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야. 그들이 말하길 예전에 군용 경비견이었대.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제가 개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군용견이라고요? 마이클, 그건 리암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잖아요. 하지만 이 개는 달라,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조용해. 영어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서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이 개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느껴져. 저는 제 손을 빼고 팔짱을 꼈어요. 한국어? 우리가 한국개에 대해 뭘 알아요? 아마 그냥 또 다른 길거리 개일 거예요. 정말 개를 원한다면 미국 개를 찾아봐야 해요. 마이클의 얼굴에 실망감이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에밀리. 내일 그냥 한번 개를 보러 가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날 마이클은 저희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개들이 우리에서 짖는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개가 앉아 있었어요. 그 개는 신선한 눈처럼 순백색이었습니다. 그 개의 눈은 어둡고 지적이었으며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이 뛰고 짖는 동안 그 개는 완벽하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특별하지, 그렇지? 보호소 직원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그의 파란색 유니폼에는 개 털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요. 그는 하얀 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년 전에 한국과의 군사 교환 프로그램의 일부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서류 작업이 시스템에서 분실됐어요. 한국어 명령에만 반응해서 아무도 그녀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여기 갇혀 있었던 거네요. 저는 갑자기 걔가 안쓰러워지면서 물었어요. 거의 그렇죠. 제이슨이 울타리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온순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부르면 오지도 않고 앉거나 대기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말을 듣는 개를 원하죠. 저는 다시 개를 바라봤어요. 그 개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호자 같았어요. 저는 문득 그녀가 리암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고 오해받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개의 한국 이름이 뭐예요? 저는 스스로도 놀란 질문을 했어요. 기록에는 백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얀 눈을 의미합니다. 제이슨이 클립보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마이클은 우리 근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나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했어. 한국어로 빛 또는 빛나다라는 의미야. 어떻게 생각해, 에밀리? 저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 이름을 찾아봤어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약간 조사해봤어. 이 개들은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가보물이야. 수백 년 동안 왕실 경비견이었어. 한국 왕이 그들을 보호자로 두었대.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하얀 개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치는 것 같았고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회를 줘봐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주일만이라도. 그날 저녁 우리는 빛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리암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무서워할까? 빛나가 그에게 너무 부담스러울까? 저는 집 문고리를 돌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하얀 기적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빛나가 테일러 가족의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는 대부분의 개들처럼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빛나는 차분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와서 구석에 앉아 그녀의 경계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위층 자기 방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의 햇빛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부드럽게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암, 아빠가 새 친구를 데려왔어. 만나보고 싶니? 에밀리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리암은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리암은 일어나서 침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에밀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평소 행동과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아래층에 있어, 얘야. 이름은 빛나야.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야. 리암은 어머니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빛나를 보았을 때 그는 계단 맨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개와 소년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야, 마이클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개야. 충성심과 보호 본능으로 알려져 있지. 왜 하필 한국에서 온 개를 원하는 거죠?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보호소에는 훌륭한 미국 개들이 많잖아요. 그냥 지켜봐, 마이클이 말했어요. 천천히 빛나는 일어나서 리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나는 그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멈추고 다시 앉았어요. 리암은 뒤로 물러서거나 불편함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것들 주위에서는 그에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있었어요. 소년과 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암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바닥에 앉았는데 분명히 빛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세상에,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노트북으로 진돗개에 대해 조사했어요. 빛나는 그들이 충성심, 지능, 그리고 보호 본능으로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조시대에 수세기 동안 왕실 경비견으로 봉사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은 정말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헌신적이에요.
빛나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잖아. 마이클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일찍 일어나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녀가 본 것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리암이 뒤뜰에서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나는 그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치 조용한 경호원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의식적인 행진처럼 보였어요. 마이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마이클이 창문으로 달려왔어요. 마치 빛나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그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후에 에밀리는 리암의 언어 치료사인 코너에게 전화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를 입양했는데 리암이 다른 어떤 것에도 보이지 않았던 방식으로 빛나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다음 세션에 빛나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코너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코너는 빛나가 근처에 있는 거실에 앉아있는 리암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워요. 코너가 말했어요. 그는 보통 제가 도착하면 자기 방에 숨어버렸었는데요. 치료 세션 동안 코너는 평소처럼 리암에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리암은 카드를 완전히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 카드를 본 후에 리암은 빛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걔는 완벽하게 정지한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어떻게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너가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리암에게서 본 가장 좋은 반응이에요. 그날 밤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인정했어요. 저는 빛나에 대해 틀렸었어요. 그리고 한국 개들에 대해서도 틀렸었습니다. 분명히 빛나의 혈통과 훈련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빛나가 저희와 살기 시작한 지 2주 후 조용한 화요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즐기고 있었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고 부엌 벽을 부드러운 주황색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암의 방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었죠. 그는 종종 일찍 일어났었거든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계단 아래쪽에 앉아있는 빛나를 봤어요. 빛나의 자세는 완벽했었습니다. 똑바른 등, 경계하는 귀, 높이 든 머리. 빛나는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군인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한국 군용견들의 사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계단 위에 있는 리암을 발견했어요. 그는 깊은 집중력을 가진 표정으로 빛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은 모아져 있었고 그의 입술이 약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그것을 방해할까 두려웠습니다. 리암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고 그때 저는 그것을 들었어요. 소리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응. 커피 머그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가 다리에 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것을 들은 건가요? 리암이 방금 소리를 낸 건가요? 마이클. 저는 간신히 속삭이듯 불렀어요. 마이클 빨리 와요. 마이클이 화장실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그의 얼굴은 면도 크림으로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여전히 빛나를 보고 있는 리암을 가리켰어요. 들어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리암의 얼굴이 노력으로 찡그려지더니 다시 그 소리를 냈어요. 앉아.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는데 우리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7년의 침묵 끝에 우리 아들이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 거지?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저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한국계 명령어에 대한 연구에서 뭔가를 기억했습니다. 혹시 그것일까요? 마이클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는 카운터에서 태블릿을 집어들고 재빨리 한국계 명령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는 동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어요. 한국인계 훈련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령어를 말하고 개와 함께 시범을 보였어요. 앉아. 그가 말하자 개가 앉았습니다. 기다려. 그러자 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리 와. 그러자 개가 왔습니다. 명령어가 말할 때마다
빛나는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훈련사가 앉아라고 말하자 빛나는 더 꼿꼿이 앉았습니다. 빛나는 한국어로 훈련받았던 거예요.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빛나는 보호소에서 불복종한 게 아니라 빛나는 단지 영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리암이 열심히 동영상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다음 그는 빛나를 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앉아, 그가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렸어요. 빛나는 가능하다면 더 꼿꼿이 앉았고 그게의 눈은 리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는데 눈물이 우리 두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첫 단어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오마이갓,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오마이갓, 마이클. 마이클은 저를 팔로 감싸 안았고 그의 몸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 에밀리. 그가 마침내 말했어.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행복과 불신의 혼돈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리암의 언어 치료사인 코너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리암이 말했어요. 그는 빛나에게 앉아라는 한국어 명령어를 말했거든요. 코너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리암과 빛나와 함께 앉아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는 빠르게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리암은 빛나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네요. 한국어 명령어는 그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 사용 방법을 제공해줬어요. 코너는 리암의 어휘력을 확장하기 위해 빛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한국어 명령어를 배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언어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과 저는 랩톱을 가지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기본적인 한국어계 명령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단어, 영어 의미, 그리고 그림이 있는 플래시카드를 만들었어요. 서 엎드려 기다려. 우리는 단어들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끔찍한 발음에 웃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저는 빛나가 학교에 리암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리암의 감각 안정 보조견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엘리자베스 선생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전직 군용견이 교실에 있다고요? 그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아무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기대며 설명했어요. 빛나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한국 진돗개예요. 그리고 빛나는 리암이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 첫 번째 존재예요. 저는 엘리자베스 선생님에게 제가 녹화한 리암이 한국어로 빛나에게 명령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가 보는 동안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논의 끝에 엘리자베스 선생님은 한개월 시범 기간에 동의했어요. 빛나는 그개가 서비스견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조끼를 입을 것이고 학교 시간 동안 리암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리암이 빛나와 함께 학교에 간 첫날, 저는 완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들이 함께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차에서 지켜봤습니다. 리암의 작은 손이 빛나의 등에 가볍게 얹혀 있었어요. 하얀 개는 그의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고 그녀의 걸음 속도를 그의 속도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떠날 수 없어서 주차장에서 아침 내내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식당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어요. 제가 본 것에 저는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리암은 빛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몇몇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리암은 다른 아이들을 피하거나 멀리 떨어졌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한 어린 소녀가 질문을 했고 리암은 그 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빛나. 그것은 그가 다른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서 있을 수 없어 차로 다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다른 학생에게 말했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 가게에 대해 물어본 어린 소녀에게 빛나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은 수년 만에 가장 많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자기 방에서 혼자 먹는 대신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빛나는 가까이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하얀 털이 저녁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못 생각했었어요. 저는 리암이 잠자리에 든 후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우리와 관련 없는 먼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충직한 수호견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아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할지도 몰라.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며 제안했어요.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는 특별한 장소잖아. 그리고 특별한 개들도요. 저는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빛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처럼 하얀 개들이 고대 한국 궁전을 뛰어다니며 왕과 왕자들을 지키는 꿈을 꿨어요. 제 꿈에서는 리암도 있었는데 자유롭게 걷고 말하고 있었고 빛나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리암은 계속 발전했어요. 그는 빛나와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배웠고 천천히 영어 단어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장기자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모두의 놀라움으로 리암의 선생님은 그가 참가하고 싶어 한다고 발표했어요. 공연 당일 밤 에밀리와 마이클은 관객석에서 긴장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리암의 차례가 되자 그는 빛나와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갔어요. 관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리암이 말했어요. 이것은 제 친구 빛나예요. 빛나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배웠던 한국어 명령어를 시연했고 빛나는 각각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역 뉴스 기자가 그 공연에 있었고 한국 진돗개가 자폐증 소년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이 이야기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고 곧 한국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한국에 초대했어요. 그녀가 마이클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빛나를 기리고 진돗개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것은 정말 놀라워, 마이클이 말했어요. 리암이 여행을 견딜 수 있을까? 빛나와 함께라면? 그는 뭐든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2달 후 테일러 가족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빛나와 리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 훈련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원장이 빛나의 배경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어요. 백설이는 원래 특수부대 군견으로 훈련받았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빛나는 아이들에게 특이한 보호 본능을 보여서 전투 훈련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왜 그랬는지 이해합니다. 빛나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었던 거죠. 원장은 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설이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문화의 일부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인간과 진돗개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에밀리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의 놀라운 개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요.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테일러 가족은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리암은 그가 본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는 빛나를 기념하기 위해 하얀 진돗개의 작은 동상이 공개되었어요. 그 행사에서 리암은 마이크로 걸어나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명한 목소리로 그는 전체 군중을 환호하게 만든 5단어를 말했어요. 빛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한국어로 고마워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온 후 테일러의 집에는 이제 벽에는 한국 예술 작품이, 책장에는 한국 책들이 있었어요. 에밀리는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개들을 만든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리암은 이제 중학교에 다니며 빛나가 항상 그의 곁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있었고 공부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는 또한 자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했었습니다. 엄마, 저는 동물치료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가 어느 날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저는 저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얀 털로 당당한 빛나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둔 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진돗개를 입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역 보호소는 심지어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진돗개를 데려오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어요. 빛나가 테일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은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많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리암은 빛나 옆에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이. 사랑해요.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살던 또 다른 아이가 한국에서 온 자신만의 기적을 만나기 직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